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보나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 특이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진데 들어가 혼자 자연 친화적인 이런 전원 생활 같은 걸 한단 말이지. 이걸 이제 윤택이랑 이승윤이 같이 체험해보는 프로야. 대화도 하면서. 아빠들에게 유독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그만 경쟁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대표적인데 보면은 젊어요. 원래는 대학 다니다가 미용실을 냈대.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홋카이도 시골로 내려가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덕자 같은 컨셉으로 시골 브이로그 찍는 유튜버가 됐는데 약간 좀 뭐랄까 사람 분위기가 묘해. 뭔가 사연 있는 것 같은 여자 분위기를 내고요. 은근히 또 막 이렇게 몸매를 드러냅니다. 노출을 살짝살짝 하고요. 남자 구독자가 많았지. 린의 시골살이라고 구독자가 5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안 해. 구독자가 50만이나 되면은 얘가 헛짓거리 안 하는 이상 이거 평생 연금입니다. 왜 안 해 이거를? 헛짓거리가 있었어. 린이 아니고 이 시골 사람들의 헛짓거리가 있던 거죠. 린은 채널을 그만두는 이유가 시골 사는 게 너무 위험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존나 껄떡댄대. 만나주지 않는다고 막 마을에 헛소문 내고 괴롭히고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여러 남자가 모여가지고 얘네 집 습격할 예정이라는 막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듯이 이 동네를 떠난 거야. 유튜브도 접고. 이게 뭐야, 씨발. 보통 우리는 도시가 좀 위험하고 시골은 비교적 안전하지 않나? 라는 인식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많대요. 시골이 안전한 건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야. 뭐 왜 그러는 건진 모르겠는데 외부인들을 많이 경계한다는 거지. 동네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그렇게 하려면은 외부인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이 왜 다 늙어가지고 텃세질들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해를 좀 해보자면은 시골은 왜 서로 밥 숟가락 개수도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의 이 집 숟가락 개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 숟가락을 어디서 샀고 얼마짜린지를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걸 모르니까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돼도 불편할 것 같아.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거는 내 사생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 아니 시골은 좀 약간 그래 진짜. 밖에만 나가면은 어디서 뭘 하든지 눈에 한 명이라도 띄면은 동네 사람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도시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생각을 할 것이고 시골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임? 왜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 못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길가 한 복판에 삽 한 자루 떨어져 있어. 도시에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삽에 대해. 알바노잖아. 시골은 그게 누구네 집 건지를 알아.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건지도 알아. 쓰레기도 남의 집이 뭘 어떻게 버리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나만 제대로 버리고 과태료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시골은 안 그래요. 누구네 집 쓰레기인지도 알아. 뭘 버리는지도 알아. 이렇게 시골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좀 시골에서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사회라 몇 명만 설득하면 다수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 사이비만이 아니지. 우리나라만 봐도 시골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도시랑 다릅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초등학교 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의 범인들이 학부모였어. 지체장애가 있는 여자애를 동네 사람들이 몇 년간 성폭행했는데요. 이 동네 할아버지들입니다. 밀양 사건도 봐봐, 씨발. 예시들이 왜 다 성폭행인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다른 지역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씨발 거 네가 꼬리 친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라고. 사건이 알려져서 방송국 취재를 나와도 동네 사람들이 인터뷰 잘 안 해줘요. 아니 왜 또 지난 거를 와가지고 동네 들쑤시냐 이지랄해.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신경 안 쓴다고. 왜냐면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류하고 단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좁은 사회에서 이렇게 뭉쳐버리면 안 될 게 없거든 자기들끼리. 신안염전 노예 봐봐요. 경찰도 같은 편이야. 외부에서 아무리 피해자들 꺼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공권력보다 이 지역 유지의 힘이 더 강한 동네도 많아. 현지 처벌이 안 돼.
영화 이끼가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해서 시골 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 현지인들의 사이로 들어가 어울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더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진 일본은 어떻겠어? 존나 빡세요. 린이 유튜브를 접는 일 같은 게 이게 없을 수가 없다고. 자, 봐봐. 본토섬 가장 아랫지방에 야마구치현이라고 있어요. 여기 슈난시 미타케라는 동네가 있는데 2013년 7월 21일 오후 9시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난 집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다모리 키요코와 마코토 부부의 집이었어요.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 신고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세 번째 야마모토 할머니네 집에도 불이 나버리더라고. 시골이라 집들이 막 밀접해 있지는 않아요. 이 두 집은 50m 거리야. 근데 차례로 불이 난 거를 우연이라고 봐야 되냐는 거지. 소방서가 와서 급하게 불을 끄는데 일본 옛날 건물들은 뭐 목조주택이 많으니까 불이 너무 번져가지고 끄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다. 세 사람 다 사망했어요. 경찰은 방화라고 생각했어. 일부러 누가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일단 이날은 늦었으니까 경찰서 돌아가서 조사팀만 편성하고 다음날 다시 이 동네로 나왔지. 또 한 명이 죽어 있어. 73살 카와무라 사토코라고 첫 번째 할머니. 점심쯤에 딸이 엄마 보러 찾아왔는데 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대. 경찰은 추가 인원 요청하고 수상한 사람 못 봤는지 주민탐문 조사를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얘기하다가도 이 두 번째 80살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시무라 후미히토라고. 아 근데 이 할아버지는 왜 안 보이지? 이러는 거야. 경찰이 가봤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 사람도 죽어 있어. 전날에 2013년 7월 21일이었는데 선거가 있었대요. 범인이 이 틈을 타서 저지른 사건 같아. 그러면 이거는 하루 만에 일어난 연속 살인입니다. 며칠의 간격을 두면 연쇄살인이 되는 거죠. 범인은 같은 날 5명을 죽였어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로 불이 난 야마모토 미야코의 집입니다. 동네가 되게 작아. 12명 사는 동네고요. 시신이 5명이나 발견됐어요. 이 주택 4채는 반경 300m 안에 다 모여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점이 둔기에 다 머리를 맞았어요. 두개골 골절되고 뇌출혈도 있었지만 이게 또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대. 그러니까 범인은 죽지 않더라도 제 앞에 쓰러뜨릴 정도의 공격만 했고 불 지른 다음 빠르게 다음 집으로 옮겨가는 수법을 사용했단 말이지. 이 새끼가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도 알고 지리감도 있는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12명 중에 지금 5명 죽었어. 7명 중 1명이 범인이라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찰은 경력 많은 형사들 모아가지고 아예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둡니다. 방화 사건을 일단 탁탁 연달아 저지르고 소방서가 와서 불 끌 거 아니야. 이때 동네 사람들도 나와보고 여기로 시선이 집중된 사이에 세 번째, 네 번째 두 집을 노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세네 번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 추정해 보니까 범인이 최소한 이 동네에 5시간은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경찰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도 굳이 다음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 새끼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야만 하는 이유. 마침 마을 주민이 화재 난 거 보면서 실실 쪼개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63살 호미 코세이라는 남자인데 이 야마모토 미야코의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고. 경찰이 얼른 가봤죠. 집에 가봤더니 아니 창문에 이런 게 붙어있네? 불 지르고 기뻐하기 좋아하는 촌놈 이렇게 쓴 거야. 호미코세이가 몇 년 전에도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대요. 그때 주민이 붙여뒀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호미코세이는 이걸 그동안 안 떼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 새끼가 다른 데 살다가 또 불 지르러 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굳이 왜 안 떼? 동네 창피하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호미코세이 이 새끼부터 빨리 찾아야지만 뭐가 풀려도 풀릴 것 같아요. 사건이. 경찰이 수색 인원을 더 늘렸어요. 400명 편성합니다. 현장 일대를 이틀간 수색했어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랑 옷을 찾거든.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1km 떨어진 산에서 맨발에 속옷만 입고 있는 남자를 발견해요.
경찰이 오마이 호미 이러니까 왔다시 호미 이래. 바로 경찰서 끌고 가서 진술 받았지. 이 새끼 범인 맞아. 사건 다 인정했고 사람 죽인 뒤에 수면제랑 끈 들고 산속에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대요, 자기도. 근데 막상 죽으려니까 겁이 나서 막 어떡하지 이러다가 고민하는 도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발견이 됐다는 거야. 이제 범행 동기만 알아내면 경찰의 역할은 끝이죠. 나머지는 검사가 하는 거야. 이 새끼 대체 왜 몇 명 살지도 않는 동네 노인들을 죽이고 지도 죽으려고 한 건지 이거 좀 얘기해 봅시다. 어릴 때 얘기하자면은 호미 코세이가 본명이고 1949년생입니다. 사건이 있던 슈난시 미타케에서 농부 집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일단 보면은 말 존나 안 듣게 생겼어. 중학교 졸업하고 집단 취업을 했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일본이 원자폭탄 맞은 지 이제 4년 지났을 때란 말이야.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학교에서도 단체로 막 취업을 보내고 그랬었나 봐. 도쿄로 올라가서 토목 공사 현장 일을 했대. 한 20년 가까이 했고 타일 잘 까는 장인으로도 좀 인정받았고. 아니 30대에 장인 소리를 들어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가 봐. 의외로 직장을 안 옮긴 거 봐서는 나름 사회성도 있던 것 같아. 이거는 35살 때입니다. 일이 안정됐잖아. 장인 됐고. 그러니까 번 돈 싸들고 고향 내려가서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전원생활 하듯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부모도 마침 노환이라 병간호할 사람 필요했거든. 그래가지고 10년을 더 돈을 모아요.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1994년인 44살에 다시 슈난시로 돌아갑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말로는 호세이가 성격 좋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사람이래요. 발대. 이러면 뭐 주변 관계 괜찮고 일 잘하고 딱히 뭐 문제 없는 사람 같잖아. 문제는 고향 내려가서 시작됩니다. 고향 가니까 이 동네 노인들은 알아보겠지? 얘가 그 호미네 집 아들이냐? 음에 어디서 이렇게 커서 왔냐? 막 이래. 처음엔 좀 반겨줘. 코세이도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온 동네 어른들 집 수리해주고 일단 타일을 기가 막히게 까니까 소문이 났어. 지역 TV 신문에도 나오고 막 좋았다고. 그러다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방송도 나오고 읍내까지도 막 사람들 알아보고 하니까 나이도 또 마을에서 제일 어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겠어. 만만하니까 온갖 마을 잡일들을 짬 때리기 시작해. 뭐 돈이라도 줘가면서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코세이가 또 막 거절하면은 부모 면이 있잖아. 다 우리 엄마 아빠랑 아는 사이인데 자기도 얼굴이 알려진 마당에 막 함부로 싫음 안함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 동네가 좀 낙후됐다는 생각이 든 거야. 코세이 혼자.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코세이의 고향이 좀 심각한 수준이었대. 초고령화에 다 농사만 짓고 규모도 작아. 다 도시로 가기 바쁘지. 남은 노인들 12명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아무리 동네 고장난 거 혼자 고쳐줘 봐야 한계가 있고 자기도 늙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를 마을에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지. 매일 어떻게 수리만 하면서 사냐. 그래서 코세이가 외부인들을 찾아오게 만들면은 상권이 좀 형성될 수가 있고 그러면 외부인들도 정착하러 올 수가 있고 그럼 동네 젊어지고 현금 유통도 늘어나니까 결국은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한 거야. 얘가 도쿄에서 몇십 년 살았잖아. 학력이 높은 건 아니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지역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혼자서. 이때 일본에서도요, 시골 경제 살리기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세이가 동네 어른들 모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했어. 우리 마을이 관광 상품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나라에서 이런 사업 지원도 해주니까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좀 뭔가 해봅시다, 어르신들. 아이 노인네들이 싹 다 반대하는 거야. 아이 우리 그동안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거 해서 뭐해? 우리 이제 곧 죽는데. 이딴 마인드야. 뭐 해봤자 자기들 뭐 몇 년 누리지도 못하고 갈 텐데 이게 큰 의미 있겠냐고. 사실 노인들 입장에서도 이해는 가는 말이에요. 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코세이랑 마을 사람들 사이가 나빠지게 됐어. 코세이는 좀 열받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귀찮은 일 다 자기한테만 시키지. 시골 인심 들이치면서 막 아무 때나 찾아와가지고 물건 사용하지.
간섭 존나 하지. 뭐 하자고 그러면 싫다고만 하지. 그냥 자기 하나 평생 부려먹겠다는 심보 같잖아. 온 동네 어른들이. 그동안은 시키는 일 구말 없이 하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사실 이 노인네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던 거였어. 일본도 시골 텃세가 빡셉니다. 외부인들 견제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은 레벨루가 다르다. 일본 시골에는 무라하치부라는 게 있대. 마을에 소속되지 않고 통제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어. 그걸 무라하치부라고 해. 이게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진 악습이에요. 예전에는 공동체 사회다 보니 마을에 도움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새끼 있으면은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처럼 사용하다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필요 없어진 문화가 돼버린 건데 마을 촌장이나 이장들은 이 권력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사람들 쫓아낼 권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빌미 삼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말 잘 듣고 잘 따르겠어. 이것저것 바치고. 그래서 마을에 이제 대빵들이 동네 사람들 단속하는 용도로 쓰이게 됐던 겁니다. 무라하치부가. 일본이 또 전통적으로 이지메의 나라잖아요. 노포라고 일본엔 오래된 가게들이 있어. 기본 50년, 100년 된 집들이 있어. 이런 가게들만 모여있는 마을도 있고. 그러면 생각해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장사했으면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랑 유대감을 쌓았다는 거잖아. 부모가 친하면 부모의 자식들끼리도 친하고 그렇게 가족과 가족이 친해지면서 마을이 형성된 건데 당연히 외부인에 대한 경계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해요. 여기에 주민들은 또 시골 인심이라는 핑계 때문에 간섭도 합니다. 일본이 이게 개심해. 일본이란 나라가 좀 삭막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알기로는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 서로가 간섭당할 여지도 안 줍니다. 도시의 주택단지 가보면은 집집마다 커튼을 쳐놔요. 낮에도. 집안이 안 보이도록 가려.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도 뭐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동네는 또 커튼을 치면 안 된대. 코세이가 커튼 쳤어. 그러면은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찾아와. 문 벌컥 열고 들어와. 그냥 아예 집까지. 커튼 걷으라 그래. 그러면 걷어야 된대. 사생활 들어만든 말든 뭐 알바노야. 걷으라면 걷어야 돼.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가 보여야 된다고 우겨요. 이건 일본 시골에 내려간 한국인 유튜버의 경험담이기도 한데 불법 투기도 아니야. 쓰레기를 버렸어. 정해진 날짜에. 분리수거도 다 했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봉다리를 뜯어. 어느 집이 버린 건지를 알아낸대. 이런 거를 코세이도 겪는 거야. 그나마 사건 전에는 코세이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중재도 해주고 아는 사이들이니까. 그래서 참을만 했는데 사망할 거 아니야 결국 노안으로. 그러니까 코세이는 이제 완전히 마을에서 이방인이야. 완전한 외부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른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집에 가 부모 죽더니 막 이상해졌다 막 괜히 헛소리 떠들어. 노인정 가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야. 근거도 없는. 냉정하게요. 객관성을 유지해 보자면 무조건 마을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호미 코세이 얘도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이게 얘네 집이야. 굳이 집 앞에 저기 보이죠? 차 옆에 마네킹 세워두고 동네 어른들 보기에 생소한 부분을 자꾸 굳이 드러내요. 요즘 음악 크게 틀고 막. 논길도 좁잖아. 이런 데서 차가 마주치면은 절대 안 비켜줬대. 자기 익숙한 도시 생활 그대로 한 거야. 도쿄에서는 그렇게 해도 딱히 욕먹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요즘 것들 짓을 한 거죠. 코세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눈에 거슬리니까 안 그래도 보수적인 세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죄가 될 건 아니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아니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 수 있나? 해외에 가면은 그 나라 법을 따르듯이 작게 보면 동네마다 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현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게 눈치거든. 싫으면 이사 가든가. 지네 고향인데 어른들 생활 방식을 싹 다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안 그래도 나쁜 소문 도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가 소문을 결국은 더 키운 겁니다. 자기도 이런 분위기를 알아요. 하도 단체로 눈치를 주니까 어느 날부터 무서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선글라스를 항상 쓰고 다녔어. 그러면 이 마을에 다 노인들인데 자기만 써. 그럼 노인들이 또 그거 시커먼 거 왜 뒤집어 쓰고 다니냐 또 뭐라 하겠지? 그럼 또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야. 뭔 상관이냐, 왜 쳐다보냐. 이제는 자기도 기싸움에서 질까봐 일부러 화를 더 내고 시비도 겁니다. 갈수록 말도 험해져요. 화낼 때 안 쫄면은 막 협박해. 강에 던져서 떨어뜨리겠다. 또 마주치면 피바다 만들겠다. 지옥에 떨어뜨리겠다. 소리 존나 질러. 얘도 막 나가. 키우는 개가 있어요. 밖에 데리고 나오면 개가 똥 쌀 거 아니야. 안 치웁니다. 뭐 시골이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주워서 밭에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일부러 안 치우는 거지. 동네 사람들 보라고. 그래서 이제 또 한마디씩들 하면은 피 보고 싶냐 이딴 소리나 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마을 주민과 길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이 개가 좀 사납나 봐. 갑자기 달려들게 해가지고 겁을 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어른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드니까 아니 손을 왜 드냐 개를 때려 죽일 셈이냐 이 지랄도 하고 얘도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피해망상 같은 게 생긴 거야. 사람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은 이 새끼가 노래방 기계 들고 나와가지고 노래 크게 틀고 소리 지르고 또 웃긴 게 할아버지들에게는 안 그래요. 좀 맞을까봐. 할머니한테만 지랄이야. 피해자들도 나중에는 이 새끼 무서워서 일을 못합니다. 아까 잠깐 봤던 거 중에 이 새끼 집에 무슨 뭐 방화범이라고 종이 써붙어 있었잖아. 아니 동네 사람들도 좀 이상해. 사건 10년 전에 첫 번째 방화로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불질러서 죽었던 거야. 코세이가 미안하기도 하니까 제 잘못은 인정해서 조의금 내려고 이 집에 들러요. 그래서 이제 돈도 받고 피해자 가족은 또 찾아온 사람 그냥 바로 보내기 그러니까 술상을 봤어 이 집에서. 뭐 이렇게 좀 먹으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대화 좀 하다가 약간 취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부엌에서 칼 2자루를 갖고 옵니다. 코세이에게 갑자기 싸울 수 있겠냐는 거야. 맞짱 뜨재? 아니 칼전을 하재? 그러면서 칼 하나를 코세이 가슴팍에 이렇게 툭 던지는데 살짝 찔렸어. 그래가지고 호미 코세이가 화나서 이 노인네 부부를 또 뒤지게 팹니다. 이 일로 경찰이 와요. 물론 호세이가 잘못했어. 불 질러서 사람 죽었어. 그리고 폭행도 했죠. 잘못이야. 잘못이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해도 술 취해서 칼 던져주고 싸움 붙자는 거는 너무 위협적이잖아. 그럼 경찰은 중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좀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얘한테만 너 왜 또 이러니? 마을 사람들이랑 좀 잘 좀 지내라. 잔소리를 하고 가네? 이게 시골의 문제예요. 뭐가 어떻든 간에 나랑 오래 본 사람은 죽어도 내 편이야. 경찰이 이래버리면 마을 사람들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코세이 더 못 살게 굴지. 왜 이렇게 되는지 호미 코세이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얘도 억울한 면이 많죠 당연히 이 아저씨도.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이미 부모들 평판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마을에서 물건만 없어지면 항상 얘네 아빠가 의심을 받았대요. 실제로 훔친 건 맞아. 그건 맞아. 쌀, 뭐 채소 기본이고 빨아서 옷 널어놓으면 그거 바로 세벼 입어. 그거 입고 또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해. 소문날 거 뻔한데. 얘네 집에 뭐 가게 같은 걸 했나 본데 여행객도 오면은 막 바가지 크게 씌워가지고 동네 이미지 떨구고 막 그랬던 거야. 시골에서 부모 문제가 있으면요 자식도 같은 취급을 받아요. 도시랑은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고. 자기 이제 고향 내려가서 살려고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내려왔는데 아니 이게 모든 게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근데 자기 부모 때문에 시작부터 꼬인 채로 이 동네 생활을 한 겁니다. 경찰서 가서 사람들이 하도 따돌려가지고 못 살겠다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얘 편 들겠어? 어른들 말 잘 듣고 좀 인사도 좀 하고 뭐 시키는 거 있으면 제깍제깍 하고 어린 놈이 말이야. 이지랄만 해. 뭐 다 그렇다 한들 이 사건이 사실 크게 누가 먼저 잘못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도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말한 말들이 코세이가 억울해 보일 거야. 근데 시골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아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일대 다수니까 숫자가 딸리잖아. 코세이의 잘못인 분위기였겠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코세이는 답답해 죽겠으니까 얘도 홧김에 사람들 죽이고 지도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얘 산에서 죽으려고 할 때 녹음기 갖고 있었어요. 유언부터 녹음하고 목을 멜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던 거지. 들어보니까 자기는 번 돈으로 이제 고향 내려가 잘 살아볼 생각이었지만 생각과 너무 달라서 힘들었고 맨날 욕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난 죽을 테니 키우는 개 좀 부탁한다는 말이 녹음돼 있었어. 진짜 죽을 생각이었나 봐. 이게 십몇 년이 쌓여있던 일들이에요. 지금 다 말할 수도 없고 언제부터 먼저 누가 시작한 건지도 몰라 서로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몰라서 서로 우기고 감정 싸움만 한 거죠. 누가 맞든 틀리든 자기 편 없는 게 코세이에게는 좀 외롭고 답답했겠지. 이런 상황에 오래 놓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망상장애도 온 것 같고 피해의식 생겼고. 망상장애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경찰서에 상담하러 갔을 때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니까 경찰이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괴롭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자기 만든 카레에 누가 독을 탔고 양동이에 든 물을 마시고 키우던 개가 죽었다. 자기가 쓰던 잔디 깎는 기계를 누군가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다 헛소리라는 거야. 카레에 독 탄 걸 알았으면 네가 살아있겠냐? 뭐 은수저 담갔어? 개가 죽었으면은 유언으로 개를 부탁한다고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 다른 개가 또 있다 쳐도 동네 사람들이 한번 죽였다는데 지 말로는. 그래도 지가 맡기고 싶을까? 이게 정상적이야? 집에 잔디도 없는데 잔디 깎기 기계는 또 뭐냐고.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해가지고 원래부터 마을 사람들 편이었지만 경찰도 뭐 못 들어줘. 돌아가라고 해. 이 마을 자체도요.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았대. 옆마을에서. 되도록이면 거기 가지 말라 이런 소문도 돌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12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도 인간관계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귀농의 실상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도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판타지를 꿈꾸는 사람들 많잖아. 돈 많이 벌면 시골 내려가서 잔디 깎고 개 키우고 낚시 다니고 이러고 살고 싶다는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재판은 2년 만에 열렸어요. 2015년 6월 25일. 검찰이 기소 전에 정신감정 해봤거든요. 역시나 얘한테는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호미는 자기가 피해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되도 않는 소리를 했어요. 조금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고 죽으려고 도망갔던 산에서 테이프가 감긴 막대기가 나왔어. 여기 이 새끼 지문에 피해자 혈흔이 있었습니다. 코세이 집에서도 피해자들의 DNA 나와서 이건 뭐 빠져나갈 수 없지. 결국 범행을 일부 인정해요. 범행 동기는 동네 어른들이 거짓 소문 퍼뜨렸고 왕따 시켰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먼저 선수 친 거래. 변호사는 피해자 5명 중 4명이 다리와 허리를 폭행당한 건 맞지만 머리를 때리진 않았대. 두개골이 부서졌는데 뭔 소리야. 근데 머리를 때리진 않았기 때문에 코세이와 이 사건은 관계가 없대. 자기는 방화만 한 거래. 받아들여지나 보자.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입니다. 피해자들 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자연 발화냐, 폭행의 의도가 살인이었냐. 이 2가지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겐 책임 능력이 있냐거든요. 일단 첫 번째, 화재는 자연 발화가 아닙니다. 두 집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달아 화재가 났고 최초 발화 지점도 두 집이 불이 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근데 위치가 둘이 비슷해요. 우연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 이 새끼가 불을 질렀다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관된 범행 수법으로. 그럼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했냐? 의사는 피해자들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보이지만 사망할 정도의 공격을 받진 않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공격을 약하게 했을 뿐이지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점에서 죽일 생각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살인의 증거를 없애기에 화재를 또 냈을 것이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유력하죠.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이 있냐인데 코세이 변호사는 이거라도 인정받을 생각이었어요. 이거 인정되면 심신미약 되는 거야. 근데 호미 코세이는 피해 망상이 있는 걸로 진단됐지만 범행에 있어 책임 능력은 인정될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걸 의사 2명이 인정해요. 재판에서. 쟁점 3가지가 다 코세이한테 불리합니다.
판사는 검사 구형대로 사형 선고했어요. 코세이가 상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자 똥줄이 탄 이 변호사가 아니 우리 책임 능력 없음 왜 이러셈 사형 철회하셈 코세이 이 새끼 이거 정신 나간 병신이고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르는 개 버러지다. 이런 병신을 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냐. 딱 봐도 병신 아니냐. 이렇게 한 거야. 지가 따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의견서 30장을 받아다가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각당합니다. 그냥 진단서로도 봐주지 않았어요. 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건 8년 만인 2011년 3월 22일 사형이 최종 확정됐고 근데 세계 트렌드가 그래요. 집행하는 나라도 사형이라는 게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일 기다리고 있대. 죽으려면 좀 멀었지 않았을까 싶어. 얘 입장에서도 뭐 할 말이 있고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도 이해는 해.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아니 그래도 씨발 뭐 네가 뭐 사춘기 애냐? 살인을 선택한 이상 그때부터는 네 잘못이에요. 코세이게이야. 성인이면은 억울해도 극단적인 상황을 충동적으로 저지르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이 새끼처럼 될까봐는 아니고 매사에 좀 깊게 생각하고 참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 분란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